1세기부터 파들어간 서인도 불교의 중심지, 석굴암에서 유명한 11면관음 보살상의 가장 오래된 사례, 카네리 동굴, 캔힐 케이브스. 개요. 카네리 동굴은 인도 뭄바이 서쪽 외곽, 탈세 섬에 있는 산제이 간디 국립공원의 숲속에 있는 거대한 현무암에 깎아 만든 동굴입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언덕은 정글로 덮여 있지만 이 언덕은 거의 바위들이며 정상 일대는 하나의 크고 둥근 바위로 형성되어 있으며 부드러운 흙이 비에 씻겨 나가서 자연 동굴을 형성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공 동굴은 이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동굴이 있는 바위는 화산 강력암으로 구릉 지역 전체를 형성하고 동굴 북쪽에서 해발 약 472m 높이의 지점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카네리 동굴의 주변에는 암석 사원이 많은데 마로, 마하칼리 케이브스, 마게센, 만 데피추 케이브스, 저제슈얼 케이브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카넬이라는 이름은 검은 산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크레시네지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카네리의 대부분의 동굴들은 생활, 공부, 명상을 위한 공간이 있는 불교 사원이었습니다. 차이티아 동굴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불교, 조각상, 부조, 기둥, 바위를 깎아 만든 사리탑이 늘어서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발로케티베라의 가장 독특한 불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수의 비아라는 불교, 승려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카네리에 이렇게 많은 불교 사원이 있는 것은 주변에 번영한 도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카네리는 봄베이와 바세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수페라, 켈리안, 네색, 파이탄, 우자인 항구와 같은 많은 무역 중심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마우라 제국과 쿠샨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당시 대학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16세기 이후에는 포르투갈 등 유럽의 항해자와 여행자들이 많이 왔었고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카네리에는 서기 1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불교 조각과 부조, 벽화 및 비문이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언덕에 있으며 바위를 깎아 만든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굴구는 109개의 동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동굴은 비교적 단순하고 장식이 없는 반면 후기에 굴착된 동굴과 뭄바이에 매우 장식된 엘레판타 동굴 엘레판타 케이브스는 매우 화려합니다. 대부분의 인공 동굴은 일반적으로 앞에 작은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는 2개의 정사각형 또는 팔각형 기둥으로 지지됩니다. 각 동굴에는 침대 역할을 하는 돌받침대가 있습니다. 거대한 돌기둥이 있는 회당에는 스투파가 있습니다. 동굴 위에 바위를 깎아 만든 수로는 빗물을 저수조로 내려가게 하면서 각 동굴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동굴이 정주하는 수도원으로 전환되는 3세기부터 부처와 보살의 복잡한 구조가 조각되었습니다. 자, 이제 각 굴별로 특징을 살펴볼까요? 100개가 넘는 모든 굴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깎아주십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안내판도 멋지네요. 한 번 굴. 입구엔 2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동굴은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지만 미완성입니다. 훨씬 후대의 건축 양식이며 베란다의 기둥은 엘레펀트 동굴에서 발견되는 유형의 정사각형 바닥과 압축된 쿠션 모양의 머리 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거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언덕에서 시도된 가장 최근의 중요한 굴착일 것이고 기원전 9세기 또는 10세기경에 시도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번 굴. 탐굴인 대 차이티아 안뜰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긴 동굴로 앞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3개의 스투파가 있습니다. 이 긴 방은 여러 차례에 걸쳐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배치는 잘 모릅니다. 스투파를 둘러싼 바위에는 부처상, 기도문 등의 조각이 있지만 사원 조성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3번 굴대 차이티아. 언덕을 오르는 길에 처음 만나는 이 동굴은 카네리 동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동굴로 여겨지는데 위대한 차이티아 동굴이라고 불립니다. 베란다의 문설주에는
야이드너스트레 세드카르니 서기 170년경의 비문이 있는데 이 이름은 81번 동굴에도 나타납니다. 이 굴의 비문은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다른 비문을 통해서 해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이드너스트레 세드카르니의 통치 기간 동안 동굴이 굴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 양식으로 보면 네색 동굴의 17번 동굴은 카르의 대 차이티아와 거의 동시대이며 네하바나 케이별번은 네색 동굴의 17번 동굴보다 조금 이르지만 시간적 간격은 크지 않습니다. 네색 동굴 3번과 데메푸트라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동굴들을 계승했습니다. 카네리의 대 차이티아 동굴의 평면은 카르 대 차이티아의 평면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건축적 세부 사항은 네색의 17번 동굴과 3번 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차이티아의 기둥머리를 카를레의 기둥머리와 비교하면 나식 동굴 10번과 그 이후의 나식 동굴 3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양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동굴 앞에 있는 벽화도 매우 풍화되어 추정하기 어렵지만 나식의 거테메푸트라 동굴에 있는 벽화와 거의 같은 디자인이며 가장 원반과 동물 형태의 복잡함은 에밀레베디 케이스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원은 본당과 스투파 주변에 34개의 기둥이 있는데 한쪽에는 6개, 다른 쪽에는 11개만 기둥머리가 있고 카르 대 차이티아 동굴 패턴의 기초와 기둥머리 장식이 있지만 비율이 잘 맞지 않고 그렇게 훌륭하게 잘려있지 않으며 후진 주변의 15개 기둥은 단순한 팔각형 기둥입니다. 스투파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 상륜부는 파괴되었고 아치형 지붕의 모든 조각도 파괴되었습니다. 정면을 가로지르는 통로는 큰 아치형 창과 벽화가 있고 앞쪽 베란다의 중앙 부분은 나무로 마감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란다의 끝에는 약 7m 높이의 2개의 거대한 부처상이 있지만 이것들은 동굴 자체보다 상당히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 벽의 조각은 카를레 같은 위치에 있는 조각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잘 만들어졌고 이 동굴에서 가장 잘 조각된 인물상입니다. 이곳의 바위는 특이하게 촘촘한 구멍이 있고 인물상의 복장 스타일은 세데카르니 시대의 것입니다. 귀걸이는 무겁고 일부는 장방형이고 여성의 발목 장식은 매우 무겁고 터번은 매우 조심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복장 스타일은 이후의 동굴이나 벽화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동굴이 굴착된 시대의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개의 부처와 2개의 서 있는 보살인 관음보살이 있는데 모두 후대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베란다 왼쪽 끝에 정면 벽에 있는 부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에는 약 6세기의 글자로 부다고샤라는 이름이 적힌 비문이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앞에는 2개의 기둥이 있고 그 위의 벽면은 위로 5개의 개구부가 있는 모습입니다. 4번 굴. 대 차이티아 왼쪽에 스투파가 들어있는 작은 원형 공간이 있는데 위치상 대 차이티아보다 더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투파를 둘러싼 벽면에는 불상, 기도문 등의 조각이 있지만 모두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5. 굴. 5번 굴입니다. 수조가 있죠.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카네리에서는 거의 51개의 읽을 수 있는 비문과 완전히 해독된 26개의 비문이 발견되었으며 동굴 90에서 발견된 브라미, 데바네가르 및 3개의 파레비 비문이 유명합니다. 중요한 비문 중 하나는 오호굴에 있습니다. 오호굴은 수조로 제작되었는데 세이터레카라는 장관이 기부했다고 언급하는 중요한 비문이 있습니다. 오호굴에는 세다바하나 통치자 바시시티푸트라 세데카르니와 로드라다멘 1세의 딸의 결혼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왕이 저명한 사타카르니 바시시티푸트라의 카르다마카 왕조의 후손이며 마크샤트라파 루드라의 딸입니다. 신비로운 대신 사테라카의 수조, 공덕이 있는 선물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6굴이고요. 주변은 이렇습니다. 7굴이고요. 인도의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있습니다. 8굴입니다. 여기가 10굴이던가?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계신데 우리가 방해한 듯. 11호 굴따르바르 동굴.
대차이티아 동굴의 북동쪽 급류에 의해 형성된 협곡의 마하라자 또는 다르바르 동굴이라는 이름을 딴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카네리에서 가장 크고 차이티아 동굴 다음으로 흥미로운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 11호 굴은 일반적인 의미의 비하라가 아니지만 몇 개의 셀이 있고 집회 장소이며, 에자 데시에트루가 라자그리아의 셉테파니 케이브 앞에 있는 대강당의 배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현재 알려진 유일한 동굴로, 부처님의 죽음 직후에 열린 첫 번째 집회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스리랑카의 역사서 마하완스에 따르면 그는 이 홀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만든 후 사제수 500명에 상응하는 카펫을 깔았고, 북쪽에 앉으면 남쪽을 마주볼 수 있게 했습니다. 주지승려의 자리가 홀의 중앙, 동쪽을 마주보게 신에게 어울리는 높은 설교단으로 세워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동굴에는 셈회산의 자세를 취한 불상과 관음보살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집회가 열린 지 1000년이 넘은 지금, 그리고 불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시대가 무불상 시대를 대체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동굴이 발굴된 6세기에 현재의 이 모든 집회의 성스러운 의장으로 여겨졌고, 부처를 대변하는 인간 대표자가 불상 앞에 앉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셀이 없는 홀의 남쪽에는 회중에게 반화를 읽어주는 사제의 설교단에 적합한 단순한 공간이 있습니다. 약 22m, 10m 크기의 중앙홀은 현대 계산에 따르면 5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꽉 채우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길쭉한 돌의자가 2개 있는데 100명도 채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동굴은 일반적인 의미의 비하라가 아니라 네가르주니 케이비과 같은 회합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동굴에는 2개의 비문이 있지만 뚜렷하지 않습니다. 베란다의 기둥은 바닥이나 머리 장식이 없는 단순한 팔각형입니다. 내부는 위아래가 정사각형이며 새겨진 원형 몰딩이 있고, 중앙에서 16면 또는 플루트가 있는 띠 모양으로 바뀌고 단순한 브라켓 기둥 머리 장식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엘로라 비스워카메얼번 굴과 같고 머컨드라 고개의 취어와 더욱 뚜렷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계단길을 따라서 협곡을 지나갑니다. 길 옆으로 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모양도 제각각 다릅니다. 이 동굴은 거의 정사각형이네요. 인도 사람들은 문화유산에 와서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듯합니다. 저 앞으로 뭄바이의 빌딩이 보입니다. 35번 굴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간단한 은신처의 형태네요. 36굴입니다. 스투파가 안에 있습니다. 앞에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7번 굴입니다. 여기에도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34번 굴입니다. 기둥을 보니 미완성이네요. 이 굴에는 미완성의 불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있습니다. 부처님을 지키는 문지기가 먼저 조각되었네요. 34번 굴 내부의 모습입니다. 입구에서 한 장 찍었습니다. 41번 굴. 이 굴은 앞쪽에 엘레펀트 유형의 기둥과 뒤쪽에 에지안테의 15번 동굴에서 발생하는 패턴의 정사각형 기둥으로 지지되는 큰 현관이 있는 비헤레입니다. 홀의 문은 몰딩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뒷벽에는 부처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이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죠. 왼쪽 벽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벽의 모습입니다. 측면 벽에 작은 이미지들이 새겨져 있으며 2개의 셀도 있습니다. 현관 오른쪽에 움푹 들어간 곳에 부처에 앉은 모습이 있고, 그의 왼쪽에는 파드마파니 또는 사하스라바후 록스워라가 있으며 자신의 머리 위에 10개의 머리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살을 11면 관음보살이자무케이라고 부르는데, 얼굴 11개를 가진 보살로 관세음보살의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석굴암의 11면 관음보살이 아주 유명하죠. 11개의 얼굴 중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 한 가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때론 웃는 얼굴로 아니면 자비로운 얼굴로 혹은 화난 얼굴로 중생들을 인도해준다고 하네요. 관세음보살은 불교의 보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로 중생의 소리를 듣고 어디든지 몸을 나누어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해주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카네리의 21면 관음보살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으며
이 도상 유형의 가장 오래된 현존 사례이자 인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11면 관음보살입니다. 6세기 전후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11면 관음보살이 한중일의 고대에서도 보인다는 사실은 인도의 불교 문화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과 우리가 받아들인 인도의 문화가 정신뿐 아니라 건축,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고대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41번 굴 잘 봤습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요? 바닥에 채석의 흔적이 많습니다. 오솔길도 지나고요. 여긴 49굴입니다. 50굴이 되겠습니다. 50굴 내부의 모습입니다. 50굴의 테라스 오른쪽 측면이고요. 내부는 이렇게 무채색 느낌입니다. 벽은 뭔가 미완성인 듯하죠. 우측면으로 수조가 있고 앞으로 연결된 동굴이 또 있습니다. 왼쪽 벽으로 문자가 새겨져 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67번 굴입니다. 내부가 되겠습니다. 의자가 둘러져 있네요. 벽에는 방도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방이 있습니다. 벽의 부조는 미완성이네요. 베란다 왼편의 모습입니다. 베란다 오른편의 모습이고요. 왼편 벽의 모습입니다. 여긴 88번 굴부터 90번 굴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90번 굴. 입구의 왼편에 수조가 있네요. 수조 위와 베란다의 벽 기둥에는 언뜻 보기에 표 형태이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문자로 된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문은 팔리비어로 쓰여 있습니다. 90번 동굴에는 가부좌 padmasan으로 앉아있는 부처님을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두 뱀 두 건을 쓴 인물이 양옆에서 그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동굴의 후기 대승불교 조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시종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90번 굴 내부엔 많은 부조가 남아있는데요. 같이 둘러보시죠. 경비 아저씨가 팁을 받으시고 열심히 설명해 주십니다. 모두 비슷한 형태를 보이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조를 왜 이렇게 많이 해놨을까요? 무슨 이유지? 베란다 우측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베란다 우측 벽이고요. 여긴 미완성이네요. 스투파 형태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벽면 가득 부조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찍어봤어요. 벽면에 자세히 보시면 부조가 많습니다. 반질반질한 적색 채색 부분이 보이네요. 천장은 비어있네요. 아무래도 미완성이라서요. 이제 정상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수조. 카네리 동굴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조입니다. 카네리에 있는 대부분의 동굴은 베란다 옆에 자체 수조가 있으며 이 수조는 연중 깨끗한 물로 채워집니다. 언덕의 동쪽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돌, 기초, 수조 등이 많이 있는데 이는 모두 어느 시기에 대규모 승려 집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려가 볼까요? 여기도 미완성 석굴의 수조가 있네요. 벽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어있는 굴의 가장자리로 의자가 돌려져 있네요. 가운데로는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 불상의 자리일까요? 언덕에 계단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카네리의 전경이고요. 계단길을 찍어봤어요. 내려가는 길에 또 만난 수조입니다. 저 돌은 뭘까요? 자,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감사히 잘 둘러봤네요. 내려와서 스타벅스 한잔 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 삼매경.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